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슈퍼땡스를 주신 분들입니다. 이진국님, 유자청님, 박마파님, 귀신 잡는 귀신님 항상 감사합니다. 더 좋은 도움되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1륜차 전면 번호판에 관한 여러가지 썰들이 많아서 2025년 바뀌는 법령에 관한 이야기와 전면 번호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다루는 문제라서 약간은 다른 시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불법 개조에 관한 문제와 전면 번호판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문제가 아직은 우리나라 법이 완전히 규제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약간은 탈법적인 요소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세월도 하수상한데 1륜차 업계도 폭탄이 여기저기서 날아들어오고 있는 실정이 참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즐겁고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했는데 이번 컨텐츠는 좋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폭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 개정이나 신규 법령이 우리 생활과 실정에 동떨어진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우리 사는 것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심 있고 일반적인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이라는 것도 양심과 상식이 기초가 돼서 그렇습니다. 둘째는 법령이 자율성이나 생활의 편리함의 발로가 아닌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남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 때문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너무 얽매이는 것도 좋지는 못한 듯합니다. 너무 자율성을 해치면 결국 전체주의적인 사고와 생활만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자유는 책임이라는 토대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비양심적인 인간들 때문에 법이 생기고 결국 규제를 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법을 지키며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데 누구는 법을 이용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은 더 규제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1륜차 업계가 정말 그 집 발사기 같아서 업계의 현실, 라이더의 권리를 대변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1륜차 업계가 제조업체의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대기업은 아니었었더라도 대기업 국물을 먹은 대림과 효성, S&T가 업계에서 사업을 철수한 이후에는 이제는 국내에서 제조업을 접거나 포기하는 상황이라서 힘을 쓸 어떤 업체도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1륜차 협회를 이끄는 곳은 한국 1륜차 산업협회, 1륜차 안전협회, 수입 1륜차 환경협회, 정비사협회 등으로 나누어져 협상 창구가 엉망진창이라는 점입니다. 2024년 8월에 있던 번호판 개선 방안 공청회에 토론 판넬로 참가한 인원입니다. 배달 라이더 빼고는 솔직히 취미로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를 대변할 패널은 표면상으로는 없어 보이죠. 이게 현실이죠. 넷째, 1륜 오토바이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 지체 현상이 심각하다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유사일에 전례 없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오토바이 라이더가 급증한 면이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도 급증하고 일반 취미 라이더도 급증하는 엄청난 호황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증가세에 맞추어 법이나 규정, 라이더 자체의 의식, 문화가 형성되지 못해서 문화 지체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운전면허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운전면허를 아주 쉽게 만들어 수많은 김여사를 양성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도로가 개판이 되었던 것처럼 오토바이 업계나 라이더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오토바이 문화도 부실하고 법도 정비되지 않은 무법천지 대혼란 시대를 우리는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의해 법이 정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방향성이죠. 라이더의 편이 권리 우선이냐 아니면 라이더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으로 법을 개정하느냐, 이게 문제죠. 현재 상황 봐서는 라이더의 편이나 권리 위주보다는 오토바이한테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의 불편한 시선이 훨씬 힘이 강하다는 것이 현재는 문제입니다. 앞에 언급한 토론 패널만 봐도 좀 일방적인 면이 있죠. 이러니 규제 일변도에 입법을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현재로서는 오토바이 배기소음, 신호위반, 무단개조, 차선위반, 인도주행, 떼빙 등 교통방해가 가장 문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취미를 하던 배달을 하던 일반인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일 겁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수립, 입안, 협의, 평가, 심의, 심사, 의결을 거치며 만들어지고 공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간단하게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차마다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실제 법이 공포되기까지는 거의 1년에서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벌써 22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만 3,000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1년에 6,000개 정도 된다고 하죠. 이 중에 공포된 법률은 600개에서 700개 정도니 발의법안의 10% 정도만 공포되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는 국회 계류 중에 심의기한을 넘겨서 자동 폐기되는 법안도 많고 이권에 따른 반대로 국회 의결 단계를 못 넘어선 법률도 많고 또 각 단계별 부처 심사, 협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돼서 폐기되는 법률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이 법안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공무원 하는 집 보면은 법이 늦게 만들어지는 이유를 충분히 알 것도 같습니다. 따순 밥 처먹고 엄한 짓 하는 세금 도둑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힘들면 오히려 사람들을 늘려서 일을 나누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도둑만 늘리는 결과가 생길지도 몰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국회의원 되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집에도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 몇 명이나 될까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바뀌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입법 예고된 이륜차 개조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확한 법령 이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입니다. 2023년 11월 23일에 있었죠. 입법이 예고되었다고 무조건 공포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국무회의, 국회 심의, 의결, 대통령 재가, 국무회의 상정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내년 3월 공포 시행이 될 거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유는 자동차관리법 본법 수정이 아니라 시행령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라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통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던 법을 새로 만들면 시간이나 협의가 오래 걸리지만은 이런 경우는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공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죠. 실제 법령을 확인해보니 바뀐 글자가 몇 글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법령 안에는 많은 이유와 목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으로 바뀌는 행정 절차나 지도, 단속, 처벌이 많이 바뀔 겁니다. 이게 법의 묘미이고 어려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뀐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목적은 자동차와 이륜차 튜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적은 개정 이후에 명시되어 있듯이 튜닝 부품 인증, 튜닝 부품의 판매업자를 제재하기 위한 법이죠. 법안 내용으로 본다면은 어떤 것을 제재하고 관리할지는 내용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재, 관리, 단속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 개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규정이나 고시도 대대적으로 손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등하류 개조, 차대 개조에 관한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인증받지 않은 불법 등하류 개조, 판매, 유통에도 손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손볼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불법 등하류, LED, 전조등, 안개등, 시그널 등은 환경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실정이기는 한데 이번 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조, 판매, 유통도 이제 손본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이번 법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속 효율성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사회적 이슈가 되면은 불시 단속을 할 것도 같고요. 또 불법 튜닝 하나인 핸들 변경, 차대 개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도 14인치 이상 핸들은 검사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대를 절단하거나 타이어 휠 인치업에 관한 규제는 없었는데 본래 제조, 수입, 인증 과정에서 제출된 성능 기록부상, 재원과 다른 오토바이는 이제 환경검사를 통과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차대를 자르거나 인치업을 하면은 차대 사이즈와 힐 베이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환경검사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문제는 기존 개조차는 어떻게든 원상복구를 해야 이제 환경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개조가 된 오토바이를 구입하거나 거래를 하면 못 타고 다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개조된 오토바이를 구입하면은 상황이 난감해지는 겁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개조로 먹고 사는 오토바이 업자는 이제 망한 거죠. 마지막은 지금까지는 오토바이 구입 후 오토바이를 등록하는 절차가 구청이나 사업소에 폐지증명, 거래확인서, 전주인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했지만은 내년부터는 서류 등록 전 환경검사를 필수로 받아야만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개조된 오토바이를 구입할 경우 환경검사를 필히 받아야 해서 검사에 불합격하면 이제는 등록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막말로 환장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2025년 3월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작년에 위반된 자동차법 시행령의 주된 핵심 내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전면 번호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전면 번호판을 인도 오토바이처럼 붙이느냐 스티커를 붙이느냐 말들이 많죠. 일단 올해 8월에 이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앞에 잠깐 이야기했던 공청회 패널에 관한 이야기가 이 공청회에 참석했던 토론 패널이었습니다. 심지어 공청회 영상이 3시간 가까이 되는데 다 봤습니다. 자, 공청회는 그럼 왜 하는 것이며 언제 하는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 공청회에 관한 내용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검토 등 이렇게요. 조례안에 대하여 쟁점이 많거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등 사회 이슈화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청회 결과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네, 내용은 좋죠. 문제는 이런 공청회가 입법을 위한 의견 수렴보다는 입법기관에서 입법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실제 공청회가 가장 많이 개최되는 분야는 아마도 국토개발, 공공개발 등 부동산 관련 공청회가 많을 겁니다. 실제 참석해보면 청사진만 무지하게 이야기 많이 하기도 하고 청중의 의견은 무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쪽의 의견을 가진 쪽 참석자를 아예 참석 못하게 방해하는 등 쌈박질에 장애되는 경우도 있죠. 이번 8월 7일 공청회 공식 문서에는 이륜차 번호판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서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장소만 임대를 한 거죠. 여기 찾아보니까 사단법인으로 88년에 창립됐고 자동차 관련 연구 용역이나 웹 매거진을 발행하는 곳으로 나름 이름이 있는 곳 같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주최는 국토교통부에서 했고요. 주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목적은 현행 이륜차 번호판은 일반 자동차 번호판에 비해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표기되는 글자도 작아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륜차 번호판의 시인성 개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외 사례, 설문조사 및 전문가 업계 토론 등을 거쳐 이륜차 번호판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돼 있죠.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5월부터 24년 8월 30일까지 했네요. 9,800만 원 주고 용역했습니다. 개선 방안은 이륜차 번호판 전국 단위 번호판 개편, 그리고 번호판 디자인 변경, 전면 번호판 도입 타당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내용이 싸하죠. 이와 함께 이륜차 번호판 개선을 위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갤럽에서 2024년 3월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결과 응답자의 96%가 이륜차 번호판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94%가 기존 번호판을 개선하여 불법 운행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어떤 방식으로 했고 대상자가 누군지는 얘기가 없죠.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 제시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륜차 번호판 개선 방향을 최종적으로 마련하고 행정예고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기다라고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연구 용역식이나 했으니 그냥 들어라라는 뉘앙스도 약간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 용역에 거의 1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법 시행에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 영상을 처음부터 열심히 봤습니다. 나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공청회 토론은 별 의미가 없는 공연불 같고 실제 연구 발표가 쥐였던 것 같습니다. 선전포고하고 토론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일단 후면 번호판 크기 확대는 결정 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번호판 체계도 차량 번호판처럼 바뀌는 것으로 확정적이고 이 두 사안은 연구 용역이 끝난 상황으로 바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문제는 전면 번호판이죠. 아마도 전면 번호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한 10년 전쯤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이분이 처음 발의했네요. 2004년 10월 20일 원희룡 의원, 작년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죠. 느낌이 싸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상상도 못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대통령 공약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죽자고 덤빈 것이죠. 전임 원희룡 장관 때 용역 주고 설문 돌린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장관의 그 대통령의 답 나오죠.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아니 못하겠습니다. 이 내용 확인하고 시나리오 쓰다가 컴퓨터 때려 부실 뻔했습니다. 저는 최소한 번호판 시스템 개선과 크기 키우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고 어차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습니다. 전면 번호판은 워낙 저항이 거세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국회 의결이나 수많은 절차를 쉽게 통과 못할 것이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기사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 돌리고 설문조사 열심히 했구나라는 것이 이제 알았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10년 전 전면 번호판 법안 최초 발제자이고 직진만 하는 대통령이라 간만에 전문 용어 좀 쓰겠습니다. 아다리가 딱딱 맞죠? 아마도 국토부는 이번 정권 들어서 하는 짓 보면은 무조건 할 것 같습니다. 국회 로비를 하든 뭐하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1년차에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없죠. 이게 다 라이더의 업보죠. 아마도 국회 의결은 쉽게 될 듯합니다. 정권은 의지가 이럴진데 누가 맞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잘하자고 연락에 떠든 이유가 이런 것에 있는 겁니다. 평상시 깽판 치는 놈 돌봐줄 사람은 없는 법입니다. 일반 국민도 제조사 수입사도 공무원도 국회의원도 우리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포기하시고 각 잡고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배달 오토바이 위주로 자율적으로 시범 실시한다고 합니다. 유인책으로는 전면 번호판을 달면은 비싼 배달 보험료를 조금은 깎아준다고 합니다. 아마도 스티커 형태로 부착할 듯 합니다. 성과 좋으면 아마도 환경검사 때 전면 번호판 무조건 달고 와야 검사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제 취미용 오토바이도 게임이 끝난 거죠. 성과 분석이야 분석하기 나름이니 결과는 아마 뻔할 겁니다. 전면 번호판 스티커를 붙이던 철판대기를 붙이던 선진국에서는 안 하는 짓이죠. 전면 번호판을 붙이면 불법과 사고가 줄 거라는 전제를 가정으로 하는 것인데 결과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아마도 결과는 좋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범 자율 부착인데 불법 저지른 인간들이 전면 번호판 달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자신 있는 배달 라이더들만 많이 붙일 겁니다. 그래야 보험료라도 깎아주니까요. 그럼 결과는 벌써 나온 것이죠. 모범 집단이 모범생이면은 결과는 모범적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통계의 함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전부 다 달아라 이런 답을 정해놓고 작업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이런 전면 번호판을 붙이는 나라는 후진국만 있죠. 공무원, 전 국토부 장관, 대통령은 한국의 라이더들을 후진국의 계도 대상 정도로 보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초한 일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제조사 수입사는 입도 뻥끗 못하죠. 찍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잘못하면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막 고발하고 그러죠. 오토바이나 타는 후진 국민 대우받는 라이더는 고속도로, 전용도로는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이더의 권리 그딴 것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던데 권리에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도 따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데 누가 권리를 주겠습니까? 우리나라는 90% 이상이 비즈니스용이고 9%가 취미용입니다. 누가 원인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일반인은 비즈니스 취미용 나누지 않습니다. 구별도 못하죠. 90%가 넘게 오토바이에 대해 부정적이랍니다. 이건 이런 인식을 갖게 한 오토바이 라이더의 책임이죠. 정치적 수사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들이 국민들을 바라보는 눈높이고 현실이죠. 딱 7, 80년대에서 하나도 발전한 것이 없죠. 그냥 법이 그러려니 따라라 이런 영상 만들고 있는 현실이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내리기도 싫어지네요. 오토바이 타는 이들은 법을 안 지키는 계도를 해야 하는 후진국 국민이다. 그래서 어차피 할 거니까 따라라. 이게 결론 같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